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흥하해운이 나와 있고요. 테슬라 하락에 국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엔캠은 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엔캠은 20%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DI가 16%대, 모니터랩은 1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엔캠부터 살펴볼 텐데 테슬라의 주가 하락 여파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대부분이 좀 하락을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 엔캠만이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흐름이었죠. 탄력이 둔화가 되지 않으면서 20%대 상승 마감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흥하해운 살펴볼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WTI가 85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자, 이렇게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오늘 장에서 또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2%대의 시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VT 살펴볼 텐데 다이소에서 지금 6개월째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었던 VT의 리들샷 후속작이 CJ 온스타일에서 단독 출시가 됐습니다. 기대감에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14%대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DI를 볼 텐데요. HBM 검사 장비 국산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장 후반에 이렇게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16%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랩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들이죠. 데이터 센터 보안 서비스 개발 이력이 또 주목받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가운데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항상 저는 위에서부터 편하게 하는 뭐 순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엔캠 사실 궁금해요. 제일 네. 먼저 물어보고 싶기도 했던 종목인데 그랬나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테슬라의 좀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엔캠만 좀 강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이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전액 관련해서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5월 달에 MSCI 이제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5월 14일 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몇몇 종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가장 좀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엔캠입니다. 뭐 그런 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인데 뭐 에스모 자산 운용사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좀 좀 메시지가 좀 돌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상승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스탁 종목들 보시면은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좀 드물고 일단 대부분 거래 대금이 좀 터진 종목들 중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올랐다. 그리고 어떤 테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보다도 어떤 특정 테마나 업종 중에서도 한 종목이나 뭐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엔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뭐 MSCI 기대감도 일단은 2월 달부터 계속 좀 있었긴 했어요. 그렇긴 했다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 조정이 좀 받으면서 일단 이쁘게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고점에서 눌림목을 좀 줬을 때도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참 지지하는 구간 22만 5천 원에서 22만 원대 요 구간대를 잘 지지해 줬었고 21선 자리 올라오면서 어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줬다라는 점 이런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아까도 말씀 좀 드렸다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4월 달까지는 흐름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공략을 해보고 싶다. 난 2차 전지 중에서 좀 빠르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캠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좀 잠깐 짬을 내서 에코프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오늘 좀 저점을 깨면서 56만 원까지 좀 밀렸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 추천했던 사람들은 욕을 한 바가지씩 먹었을 겁니다. 이제 이걸 왜 추천하냐고, 예, 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추천하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도 지금 삼성전자 봤었을 때 어느덧 이제 10만 전자가 가까워 왔죠. 그래서 일단 주가라는 게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오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힘들지만 또 1, 2년 후에는 또 언제 그랬냐듯이 전고점 올라갈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엔캔 정도를 하루 정도 좀 눌림을 좀 기다리셨다가 뭐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엔캠을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렸다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흥하해운입니다. 사실 우리 강사님과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사님께서도 유가도 늘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 자, 흥하해운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흥하해운은 또 일시적인 이벤트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초에 좀 급등했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운임 지수의 상승 그리고 분쟁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배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임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화해 제스처를 좀 내비치면서 이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가는 이제 85불대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 유가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일단 원유에 대한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좀 상승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전쟁발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차트적인 면으로 상승을 좀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흥하해운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려면은 올라갔었던 이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쟁발 리스크 때문에 뭐 운임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다시 한번 또 불거진다면 물론 뭐 화해를 한다라고 해도 뭐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계속 이런 뉴스를 좀 체크해 주시면서 유가가 상승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전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었을 때는 일단 85불대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흐름은 좀 나쁘지 않다. 물론 뭐 내일까지도 계속 유가가 85불대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뭐 재료 소멸 해석으로 좀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하방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하방의 지지를 좀 잘 받았어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힘을 좀 모아가고 있었다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유가 관련 뭐 가격이라든지 다른 상품들에 대한 가격도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뭐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급등했었을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련 이슈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신다면 이런 좀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들을 또 이런 시장에서 좀 잘 잡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아침에 유가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이런 뭐 전쟁발 리스크가 있는지 뉴스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흥하해운은 길게 보는 종목이 아닌 좀 유가 흐름 보면서 짧게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T입니다. 자, 이 VT 소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자, 우리 네.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실제로 이제 뭐 화장품을 잘 쓰진 않아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를 체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이 실적 관련 이슈로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뭐 오늘은 이제 VT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실리콘2도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었거든요. 이제 1분기 매출이 좀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다시 늘어나고, 물론 뭐 중동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다시 또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이런 VT 같은 종목이나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에 화장품줄의 대장주였던 뭐 대형주들,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보다 확실히 좀 시총이 작고 중저가 브랜드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싼 브랜드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더 비싼 유럽의 화장품들을 선호하고, 오히려 좀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좀 중저가 브랜드를 사거나 아니면은 비싼 브랜드는 유럽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주 화장품주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다이소에서도 또 화장품을 좀 판매하고, 올리브영에서도 계속 갖다 놓으면 뭐 판매가 계속 될 정도로 불티나게 좀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써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쓰진 않아서 써보진 못했는데, 일단 기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후기들도 한번 좀 찾아봤었는데 여성분들의 이런 후기들 내용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 뭐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가격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긴 오랜 박스권을 오늘 뚫어줬습니다. 신고가를 뚫어줬고요. 이 가격대가 작년 9월 달부터 만들었던 박스권이었는데, 이 구간을 좀 뚫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안착해 준다면 거의 한 21,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구간을 단기적인 지지 구간으로 보시면서, 이미 여기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여유 있게 끌고 가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2만 원 정도까지를 지지 라인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한번 이런 시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슈였냐면은, 감사 보고서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갑자기 나와서 장중에 좀 크게 밀렸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약점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 말도 안 되는 뭐 허위 유포 이런 걸로 인해서 시세가 좀 급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적인 면에서는 굳건하니까 이런 이슈가 뭐 다시 나와서 좀 밀리더라도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다. 특히 화장품주 중에서는 실리콘2와 그리고 VT가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VT가 조금 더 성장성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후속 제품이 매출 성장을 이끌어주고 또 주가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DI입니다. 이 HBM 검사 장비 국산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D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 장비 쪽도 있지만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도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오늘 꼭 DI가 가야 될 만한 뭐 엄청난 큰 호재가 있냐, 이렇게 봤었을 때는 뭐 그런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오늘 시장에서는 마땅히 이걸로 뭐 강한 시세가 나왔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좀 있었어요. 그냥 수급으로 좀 올리는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DI도 반도체 쪽이 오늘 뭐 다 좋진 않았습니다. 몇몇 뭐 데이터 센터 쪽도 좀 시세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뭐 긍정적인 시그널 주는 종목들도 좀 많았었는데, 그나마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었기 때문에 DI를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일단은 오늘 거래 대금이 봤었을 때 한 8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이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이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뭐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좀 노리시는 게 좋은데,
그 방송 때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 외로는 한 3%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뭐 개파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내일 당장 노리시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개파락한 이후에 뭐 이제 시간 외로 시작을 한 다음에 3% 정도 좀 밀려서 시작을 할 텐데 이런 시가 자리를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올라오는지를 보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일단은 저는 예, 뭐 좀 쉬어가는 구간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0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의 좀 눌림을 한번 좀 기다리셨다가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좀 노리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일 거래 대금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당장 예, 안 누리셔도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일단 꼭 뭐 DI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쪽은 공략할 종목은 많으니까 일단은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3,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잠깐 눌림을 좀 노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셔도 괜찮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DI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12,500원 부근까지의 좀 조정을 보여준다 싶으면 그때는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이 스타게이트 관련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도 예, 종목이 예, 이 관련주들이 원래 다 같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모니터랩만 좀 상승이 나왔어요. 원래 데이터 센터 관련주 쪽으로는 뭐 모아 데이터도 있고 모니터랩도 있고 예, 다른 종목들도 좀 있는데 오늘 좀 가장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건 모니터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보안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뭐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논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 내용들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차트적인 부분만 좀 지지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점 자리에서 좀 밀렸던 구간이 직전 고점 라인이에요. 예, 직전 고점 자리를 뚫었는데 뭐 시장이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좀 밀리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지금 21선 자리와 이격이 상당히 좀 꽤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걸 따라가시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클 겁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 종목들은 좀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셨다. 저는 최소한 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슈가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와줘야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이 좀 빠르게 나와서 고점에 따라 가셨다가 물리는 경우가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지하는 가격대를 확인하고 그때 한번 들어가셨다가 이제 슈팅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